안녕하십니까. 미국 LA 산책 알렉스입니다. 오늘은 제일 먼저 코로나 소식을 오래간만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자고 일어나기만 하면 헤아릴 수 없이 증가하고 있어요. 감염 확진자가 2,300만 명을 넘어섰고 말이죠. 사망자가 4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의 효과로 조만간 확진자 수의 증가는 둔화되겠지만 이런 추세대로라면 이번 달 말, 즉 1월 달 말까지 확진자는 3천만 명을 넘어설 듯하고 말입니다. 사망자는 40만 명을 훌쩍 넘어서지 않을까. 비즈니스 업계도 지금 대부분 셧다운 상태라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들을 받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머리를 자르러 가야 되는데 이 미용 업종은 완전히 셧다운이에요. 예외 조항에 전혀 들어가질 않고 있어요. 제가 아는 분한테 전화를 했더니 12월 7일 날 클로즈를 해서 이달 말이나 돼야 문을 연다고 합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이거. 그런데 이렇게 확진자가 급증하는 이유 중 하나가 자가격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또 미국에서는 감염자들에 대한 동선 추적과 접촉자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도 하다는 것이죠. 감염 테스트를 받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안에서 또는 특정한 장소에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무도 모르게 검사를 혼자 받고 회사도 출근하고 외출도 하고 사람들 만나서 미팅도 하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검사를 받은 다음에 확진 판정을 받고 그 다음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결과가 나오는 그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염을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특별히 전 세계 최고의 감염자 수, 전 세계 최고의 사망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최고라는 것은 인구 비율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지금과 같은 검사 방법과 예방 정책으로서는 코로나19 감염자의 확장, 증가를 제대로 막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미국 같은 경우는 개인에 대한 자유를 굉장히 존중을 하잖아요. 때문에 사람들의 이동을 강제로 억제를 시킬 수 없는 이유,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의 자유와 표현을 막을 수 없다는 미국의 수정헌법에 그 원인이 있다고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테스트 이후에 아무도 모르게 이동하거나 회사에 출근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방역 통제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러한 것이 미국의 지나친 개인주의 보호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전염병을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미국의 이 수정헌법에 예외 조항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도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이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코로나19 관련 LA 상황을 말씀을 드린다면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LA 카운티는 특히 코로나19 감염자와 사망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정명령이 내려졌냐면 소생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면 병원으로 아예 이송을 하지 말라는 지시까지 내려졌습니다. 또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방문자 또는 LA 카운티에 살다가 외부로 나가서 머물다 온 여행자라든가 주민 이런 사람들은 10일 동안 무조건 자가격리를 하라는 행정명령까지 내려졌습니다. 물론 업종에 상관이 없이 무조건 다
10일간 자가격리 하라는 것은 아니고 필수적인 업무가 아닌 관광이나 레저 등의 이유로 LA 카운티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온 사람들이 하는 것인데요. 저는 이 부분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LA 카운티 밖으로 여행으로 나갔든 또는 레저 활동으로 나갔든 또는 업무상 나갔든 나갔다 들어와서 여러 사람을 만난 건 똑같잖아요. 그런데 필수적인 업무로 나갔다 온 사람들은 10일간 격리에서 예외다?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별로 의미 없는 짓이죠. 아무튼 그러한 상황에서 자가격리에 들어가면 한 장소에 있어야 하고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거나 하면은 안 되는 거죠. 특히 식당 같은 경우는 거의 90%가 안 됩니다. 배달 음식만 시켜서 먹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엊그저께 발표에 미국에서 15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졌다고 그러던데 팬데믹,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도 그 150만 개의 일자리는 회복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사회의 시스템이 바뀌어 있잖아요. 그리고 산업 구조가 요 팬데믹 기간 동안 무려 제가 추측하고 분석한 걸로 봐서는 5년이 앞당겨져 있어요. 단순한 예로 무인 자동차를 예를 들자면 미국에서 구글이나 우버의 계획은 약 2025년부터 도입을 하기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당장 올해부터 그걸 도입을 해서 상업용으로 무인 자동차가 상업용으로 등장하도록 허가가 이미 나 있는 상태입니다. 코로나19 감염자 증가에 대해서 한마디 더 붙이자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코로나19가 가짜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백인에게 그런 것이 많습니다. 백인에게 왜 그런 게 많은지 아세요? 트럼프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코로나19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위험하지 않다.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본인이 걸려서 3일 동안 치료비를 무려 1억 원을 쓰고 나오고 나서도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유세를 할 때 거기에 모여있는 청중들이 마스크를 전혀 안 썼어요. 트럼프의 유세 현장에서만 감염된 사람이 2만 명이 넘는다는 일부 보도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1인당 1명씩 퍼쳤으면 4만 명이에요. 그 4만 명이 1명씩 더 전염을 시켰으면 8만 명이 되는 거고 불과 일주일 사이에 10만 명, 20만 명이 확 늘어나는 거죠. 저도 코로나19 초창기에 그러니까 작년 한 3월경에 누가 동영상을 보내왔는데 그 동영상 내용이 코로나19는 가짜다. 음모에 의해서 퍼뜨려진 것이다. 라는 동영상 내용이었어요. 처음에 저도 그걸 믿고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그 사람들도 그런 거를 봤다는 거야. 그러면서 걱정이 많이 된다는 거지. 그런데 유튜브에 떠다니는 영상을 보다 보니까 똑같은 영상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봤습니다. 유심히 봤는데 이 영상에 이상한 점이 있어. 이 얼굴 밑으로는 몸이 전혀 안 움직여요. 얼굴만 까딱까딱, 입만 나불나불, 요거, 그 다음에 눈 깜박깜박, 요 얼굴 부분만 움직이지 몸이 전혀 안 움직여. 요 자세로 얼굴만 이렇게 깜빡깜빡 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왜 그런가 찾아보니까 딥페이크라는 기술을 응용을 했던 거지. 그러니까 가짜 동영상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진짜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던 거죠. 코로나19가 가짜라면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겠습니까? 미국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대통령 그동안 코로나19 예방정책 하나도 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한 번도 안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의 위험성에 대해서 정보를 접한 것은 작년 2월 중순에 접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잠깐 셧다운 시키는 정도로 끝나고 나서 여름경부터는 아예 코로나19가 뭐냐, 그런 게 언제 있었냐,
이런 식으로 계속 오늘 이 시간까지도 그러고 있습니다. 오로지 선거에만 매달린 거죠. 재선하겠다고. 저는 재선도 다 좋지만 그 트럼프가 만약에 코로나19에 대한 예방책을 철저하게 펼치면서 국민을 살리려고 하면서 선거운동을 했으면 이번에 99% 재선에 성공했어요.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실패한 거는 그것뿐이다. 그런데 저는 실패한 게 그것뿐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 사람의 선거 공약을 보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책은 다 없애버리는 거야. 그 한 예가 오바마 보험이라는 거예요. 한국으로 얘기하면 국민보험. 이거를 아예 흔적을 없애려고 그랬어. 저소득층에 대한 학비라든가 또는 의료지원금 이거 다 없앴어요. 미국은 병원에 한번 들어가면 돈이 어마어마해요. 제 경험을 얘기하자면 벌써 한 28년 전인데 제 큰아이를 미국에서 제왕절개로 낳았습니다. 병원에 가야죠. 그때 제가 알기로는 그때 28년 전에 약 12,000달러를 지불했어. 물론 보험에 의해서 정리가 된 거지만 12,000달러를 지불했고 그로부터 약 3년 후에 한 4년쯤 후에 한국에 가서 작은 애를 출산을 했는데 똑같이 제왕절개 수술을 했어요. 대학병원, 유명한 대학병원에서 똑같은 제왕절개 수술인데 300만 원 들어갔어. 미국 돈으로 그때 돈 역시 3,000달러 정도. 미국에서 큰딸을 낳을 때 약 12,000달러가 들어갔는데 한국에서는 3,000달러밖에 안 들어간 거예요. 4분의 1이 싸잖아. 미국이 4배가 더 비싸잖아.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삭감시키거나 없애잖아요. 애를 집에서 못 낳으면 죽는 거라고. 병원에 가서 낳았잖아요. 그 빚을 어떻게 갚냐고. 방법이 없다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가 있어야 중국 공산당을 때려잡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 정책의 상당 부분이 공산국가에서나 이루어질 만한 선거 공약이라고. 부자 감세, 공산국가 빈부이차가 없어요? 자본주의 민주주의보다 더 심해. 북한을 보세요. 중국을 보세요. 러시아를 보세요. 자본주의 국가 시선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벤츠 일단 최고급형이 S500 또는 S550이죠. 그게 미국에서 어지간한 거 옵션 좀 몇 가지 달린 거 살려면 11만 달러가 넘어. 약 1억 한 2, 3천만 원 돼. 그거를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또는 러시아 같은 데에서 사실은 그 금액을 가지고 그들이 빈부의 차가 없고 공산주의고 사회주의라고 그러면 그 차를 개인이 살 수가 없어. 도저히 그거는 살 수가 없는 금액이야. 근데도 걔네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건 뭡니까? 거기도 민주주의 국가, 자본주의 국가에 못지않는 빈부의 차가 굉장히 크다는 의미죠. 자, 다시 코로나19 얘기로 돌아와서 지금 현재 미국이라든가 LA 곳곳에서는 병원에 응급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미국은 주차 빌딩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진 때문에 그런지 이 LA 같은 경우는 땅속에다가 지하 주차장을 만드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웬만하면 옆에 주차장 건물을 따로 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주차장 일부를 응급실, 치료실로 개조를 해서 코로나19 환자들을 받아주고 치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를 받아들이고 치료할 수 있는 한계를 넘었으니까 자연적으로 죽는 사람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장의사가 바빠진 거야. 그런데 바빠진 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들도 시신을 안치할 수 있는 장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장의사로 들어오는 시신을 받지를 않아. 도로 돌려보내.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생겼느냐? 냉동 컨테이너 아시죠? 고기라든가 생선을 얼려서 배달하는 냉동 컨테이너. 이것이 렌트가 엄청나게 되고 있다는 거죠. 일단 거기다가 시신을 보관을 해야지. 그래서 장의사에서 날짜가 잡힐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우스운 얘기고 슬픈 얘기인데, 이 상황에서 오히려 비즈니스가 성장한 것이 냉동 컨테이너 렌트 사업자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지금까지 20년 정도 냉동 컨테이너를 렌트해 봤는데 시신 보관을 위한 냉동 컨테이너 렌트는 처음 해봤다는 거지. 그 정도로 지금 미국 전역, 특히 캘리포니아 속에 있는 LA 카운티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요, 거의 감옥 생활하고 있어요. 어디 나갈 수가 없어. 겁나니까. 길거리에서 마스크 안 쓰고 있잖아요. 욕 먹어요. 욕 먹는 건 그래도 다행이야. 경우에 따라서는 쥐어 터진다고. 신고도 당하고. 지금 이렇게 심각합니다. 그 심각한 정도를 수치로 말씀을 드리자면 2021년 1월 8일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4분당 1명씩 코로나19에 의해서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으로는 30분 3분이 아니고 30초마다 1명씩 죽어나갑니다. 이거는 병원에서 감당을 못하니까 죽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고, 죽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장의사마저도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복에 겨운 것일까요? 기부금을 내겠으니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새치기로 먼저 접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백신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으로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죠. LA 카운티의 경우 약 40%에 달하는 의료진, 의료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아세요? 의료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하면 코로나에 걸릴 확률이 커지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를 보호하는 격이 되잖아. 그러면 둘 다 죽게 되는 거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최근에 보건당국이 백신 접종량을 줄여서라도 백신 접종자 수를 늘리겠다고 발표도 했거든요. 이것 또한 백신에 대한 불신을 더욱 키우고 있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백신이라는 것을 100을 놓았을 때, 그리고 그것을 한 번 더 맞아서 2번을 맞았을 때 95%의 예방 효과가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100이 아니고 50만 놔도 백신의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발표를 하니까 불신이 당연히 생기죠. 저래도 그래요.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게 불신이 증가하다 보니까 보건당국에서 다양한 방법을 논의 중인데, 사실 이렇다 할 뾰족한 방법을 아직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6개월간은 코로나19와 변형 바이러스에 전염되지 않도록 개인 각자가 최대한 조심하는 방법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 같은 경우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려면 앞으로 약 3개월, 4개월 더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 순서가 옵니다. 왜냐하면 노년층에도 들어가지 않아. 그렇다고 뭐 병이 있거나 이런 쪽에도 안 들어가. 또 빈곤층에도 안 들어가. 제일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4월까지 필사적으로 코로나19와 변형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으려고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치권 뉴스를 중점적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렸는데, 오늘 정치권 뉴스는 헤드라인 형식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싱턴 DC 국회의사당에 무단 침범을 하고 기물을 파괴한 시위대에 무단 침입과 절도, 그리고 내란 음모와 반란, 소요죄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미국의 사법권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범위에는
트럼프 대통령까지 들어가는데요. 그동안 사망자가 4명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경찰관 1명이 또 사망을 하면서 총 사망자는 일단 5명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FBI에서 루디 줄리아니, 시드니 파웰, 리누드 변호사,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까지 반란 음모, 반란 시도, 이러한 것을 주도적으로 했는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줄리아니하고 시드니 파웰은 도미니언 회사로부터 13억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도 당했습니다. 거짓 뉴스 살포로 인해서 자기네 회사의 이미지와 매출, 그리고 생존에 지대한 위기가 닥쳐왔다라는 이유로 루디 줄리아니하고 시드니 파웰을 상대로 13억 달러 소송을 제기했어요. 앞으로 결과가 나오면 보여드리겠지만 절대로 무혐의로 처리되지 않을 겁니다. 여기다가 이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민주당에서 트럼프를 탄핵하겠다고 발표를 해버렸죠. 11일 날, 월요일쯤 되겠네요. 미국 시간으로 11일 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트럼프 지지자 많은 분들이 이것은 탄압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탄압인지 아닌지는 좀 더 두고 보면 명확해질 것이고, 적어도 중간선거가 있는 2022년이 되면 거의 확실한 내용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때까지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 트럼프가 어떤 사람인가를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미국 사법기관에서 루디 줄리아니, 시드니 파웰,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리누드 변호사까지 내란 선동에 관여했는지, 내란 선동을 주도적으로 했는지, 그런 혐의가 있는지 조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내 집 앞마당부터 청소를 하겠다는 의미야. 트럼프 지지를 아주 맹렬하게 지지해왔던 한국의 유튜버 분들 계시죠?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분들도 뭔가 문제가 생길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이든은 곧 한미 정상회담을 갖게 될 거라고, 그때 미국의 사법기관들도 참석을 해서 한국의 사법기관하고 미팅을 갖게 돼요. 그러면 미국 앞마당을 다 청소를 해놨으니까 남의 집 앞마당도 청소하라고 해야지. 왜냐하면 미국이 가는데 지장을 주니까. 미국이 그 앞마당을 지나가고 또 그 앞마당에 있는 집과 협조를 해야 되고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장애가 되니까. 앞마당이 지저분하면 장애가 되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정치적인 면에서 트럼프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때로는 가짜 뉴스, 가짜 영상을 퍼뜨린 한국의 유튜버 크리에이터들도 어떤 제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집 앞마당은 쓰레기가 수북하게 쌓여 있어. 거기는 요리조리 피해서 벗어나. 그런데 옆집에는 겨우 떨어진 것이 낙엽 정도야. 그리고 나뭇가지 정도 떨어졌어. 그런데 자기가 그 집 앞마당을 지나가야 되는데 불편하니까 거길 치우라고 참견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앞마당부터 청소를 해야지. 박정희 대통령, 고 박정희 대통령의 사업 중에 하나가 새마을운동이죠. 새마을운동의 기본이 뭔데요? 내 집 앞 청소예요. 가장 먼저 하는 게. 일찍 일어나서 내 집 앞부터 청소하자는 게 이거였다고, 맨 처음에.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어두운 2020년을 보냈고, 또 사실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2020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기분 좋은 소식을 하나 올려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 시위대의 의회 난입으로 의회 내부가 매우 지저분해졌잖아요. 기물도 파괴되고 이것저것 도난도 당하고, 그렇게 엉망이 된
의회의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조용하게 쓰레기를 치우던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그 사람이 한인 앤디 김 연방 하원 의원이었던 겁니다. 지금 굉장히 핫하게 미국 언론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고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한국인 정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냐, 얼마나 좋은 모습이냐 이거지. 다른 의원들은 열딱지가 나가지고 이거나 해대고 호주머니에다 손 딱 집어넣고 나가버렸어. 근데 그분만 무릎 꿇고 앉아서 아무 소리도 않고 시선을 오로지 자기가 청소해야 될 쓰레기에만 집중을 하고 그것을 주워 담는 모습, 이것이 우리 한국인이다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발 건강하십시오. 반갑습니다.